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의 곳에 따라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 교통 불편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주요 도로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공을 한 LH공사와 관리를 맡고 있는 나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가을 야구를 기약하며 일본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광주에서 최대 3개 선거구에서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시민평가단의 상설 운영 등이 포함된 5가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강추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바깥 날씨 상황을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눈이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눈발이 많이 약해지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전 5시 30분에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는 5.9cm의 적설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장석 6.5, 담양 5, 곡성 3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이 제법 쌓인 데다가 얼어붙어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눈도 눈이지만 추위도 문제인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이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4.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30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낮 동안에 광주가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풀리겠는데요. 봄처럼 포근했다 추웠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건설된 지 2년이 채 안 된 혁신도시의 도로들이 누더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백 곳에서 하자가 생기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도로가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차도가 갈라지고 도로가 침하되면서 빗물이 고였습니다. 포장재인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치 작은 자갈을 뿌려놓은 것처럼 노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이 구멍이 조그만 것 같으면 우리가 바퀴가 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대부분 큰 구멍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 큰 바퀴도 넘어갈 때 푹 한다고. 그럼 손님들 서 있을 경우는 안전사고 문제가 되죠. 차선이나 횡단보도와 같은 도로 표시선이 지워졌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나 야간에는 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다닐 때 차선이 안 보이니까 항상 오른쪽에 좀 살피면서 먼저 애들 손잡고 먼저 항상 건너요. 다 큰 애들이어도 주의해 주면서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안에 있는 도로와 교량 400곳 가까이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의 3분의 1가량인 22km 구간에서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는 등 포장된 지 1, 2년밖에 안 된 도로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보통 저희들이 써보면 한 5년 정도는 갑니다. 전주 혁신도시를 가봤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없더라고요.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혁신도시 도로가 형편없이 망가지면서 부실 시국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 그 시공 불량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가 된 이후에 서로 간의 상호 이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명품 도시를 표방하며 출발한 혁신도시의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하면서 도로 건설 이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기관의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로 사정이 이런데도 유지 보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한 시행사와 나주시가 보수 책임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의 도로와 교량에서 발생한 하자 400건 가운데 도로 부분 하자는 290건에 이릅니다. 이 중 40% 이상인 120건가량이 보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수 책임 여부를 놓고 LH 등 시행사 측과 나주시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며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LH 등은 1, 2단계의 도로가 완공된 이후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만큼 국토부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는 나주시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합동점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합동점검을 하십시다라고 나주시에 요구를 했. 나주시에서는 다 끝나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지금이죠.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주시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세부 도로까지 모든 단계의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가 보강 조치를 한 뒤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를 했다며 시행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자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시효를 넘겨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LH 등 시공사 측은 미관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보강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나주시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도로 하자 보수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광주에서 최대 3개 선거구에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군 더민주 전략공천위원장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선거구에 적게는 2곳, 많게는 3곳의 외부 인사를 전략공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경선이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략공천은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광주 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국회의원 시민평가단의 상설 운영 등이 포함된 5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 예비후보 12명은 지난주 광주시민 740여 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서민경제와 정치혁신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꼽았다며 경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내용 등을 담은 시민과의 5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시 의회 임택 의원과 김영훈 전 의원이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민선자치 20년 동안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광주 동구에서 진정한 자치시대와 번영의 세기를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영우 전 시의원도 이번 재선거는 동구가 새롭게 도약하느냐, 정체되느냐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젊고 새로운 인물론으로 동구 민심에 파고들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는 현재까지 9명이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김하중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은 김하중이라는 이 세 글자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하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가운데 글자만 다릅니다. 저는 담양 장평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검사와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거쳐서 현재는 전남대 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29 보궐선거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서구 의뢰에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작년 4.29 보궐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시작과 끝을 서구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4.29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구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비록 천정배라는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지만 새 인물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 응답하고 정권 교체라는 호남인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출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당도 공천을 위해서 경선 룰이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정치 신인 입장에서 이 경선 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당 공천 룰을 제가 직접 기초 작업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공천 룰은 당권을 진 소수 권력자들이 공천권을 수단으로 개파를 만들고 패권을 형성하는 기성정당의 폐단을 배척하고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시대 정신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략 공천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서구의 현역 의원에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천정배 의원이 계신데요. 이 천정배 의원께서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예. 김 후보님께서는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서 자신만의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회를 주시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 가겠습니다. 첫째,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없고 계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어도 자유롭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이면서 법학 박사입니다. 제가 저술한 이 통일한국의 과거 청산이라는 책은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반드시 제기될 몰수토지의 반환 및 정권 범죄자 처벌 등에 관하여 연구한 책으로서 2014년도에는 정부가 선정한 우수 학술도서로 뽑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 저는 광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 출신보다도 광주를 더 많이 알고 광주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참고로 저 핸드폰 번호 뒷자리는 0518이라는 숫자인데 저는 이 번호를 검사 시절서부터 사용하면서 잠시도 광주의 한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서구의뢰에 지금 나가게 되실 텐데 서구를 나가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서창 들판을 가로지르는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창 주민들은 광주공항이 건설된 이후 70여 년간을 비행기 소음으로 시달려왔고 탄약고나 도시철도 건설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타 지역 주민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일로서 대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현재 노후된 서구 노인복지시설만으로는 서구에 거주하는 3만 4천 어르신들의 건강과 취미 활동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당 김하중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광주 서구갑이지요. 장하동 정의당 예비 후보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훔친 전선의 길이만 무려 33km가 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철도 공사 현장 한쪽에 매설해 놓은 전선이 뚝 끊겼고 안쪽으론 구리선 다발이 보입니다. 58살 정모 씨 등 2명은 철도나 공업단지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이 구리선을 노리고 전선을 훔쳤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45차례에 걸쳐 훔친 전선은 6억 4천만 원어치, 길이는 33.2km에 달합니다. 정 씨 등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분전함을 찾아 전원을 차단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구간 말고도 진주부터 광양까지 한 10곳을 잊어버렸어요. 10곳이요. 이들은 훔친 전선에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만을 골라내 고물상에 넘겼고 고물상에선 이를 다시 전선 제조업체에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고물상 업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업체한테 가서 이제 조금 난감 먹고 그 업체한테 죽었지. 그리 매일 하는데. 경찰은 정 씨 등 2명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전선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고법의 민사부 한계가 증설됩니다. 광주 고법은 최근 법관 전보 인사로 법관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존 2개였던 민사부를 1개 더 늘려서 3개로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고법은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가 광주가 가장 많다며 이번 법관 증원으로 인해서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46살 A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두목 56살,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80g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만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로 마약을 거래했으며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서 헬멧을 쓴 채 의류 매장을 턴 혐의로 17살 김모군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13일 새벽 4시 30분쯤 담양군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 침입해 시가 1,50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전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찬스가 오자 나지완 선수가 대타로 나서 적시타를 때립니다. 연습 경기 2경기 만에 기아가 첫 득점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전날 첫 연습 경기에 이어 2경기까지 내주며 일본 구단과 펼친 연습 경기에서 연패를 당했습니다. 타선은 무기력했고 실책이 잦았으며 선발 투수들의 제구력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개투 임기준과 마무리로 나선 한승혁 투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고 자리할 수 있다면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할 거고, 일단은 근데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상을 좀 조심하겠습니다.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과 한국 프로야구팀 12개 구단이 함께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마다 일본의 구름 관중이 몰립니다. 毎年沖縄でキャンプやってますよね。それを応援に来ました。 드물지만 한국 팬들도 있습니다. 연습 경기 열심히 해서 올 시즌에 좋은 성적 내는 것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기아 타이거즈는 삼성 등 한국 팀과 5경기, 요미우리 등 일본 팀과 7경기 등 2월에만 12번의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사적지인 국군통합병원 예터를 아시나요? 80년 5월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공간인데요. 지금까지 도심 속에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는데 활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사람 손이 전혀 가지 않은 듯 잡초만 무성한 예터. 깨진 유리창이 창틀마다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병원 건물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이 한평으로 옮겨간 뒤 10년간 활용안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이렇게 최근에 버려진 걸로 보이는 쓰레기도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 수리비 통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공간이 도심 속 흉물이 되며 우범지대로 변질되자 광주시도 제대로 된 활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공간, 어린이 역사 교육관 등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일단 남는 부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는 안을 건의 중입니다. 5월 당사자들 또는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국가폭력에 희생받았던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배려받고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나올 5.18 기념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인근 기무부대 부지까지 연계해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난폭운전과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내버스에 대해 운전원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 인권단체, 버스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인권교육에 들어갑니다.
시내버스 운전원과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교통약자 등 승객들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 승객의 현장 이야기 등으로 채워집니다. 전남대학교가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텃밭을 시민들에게 분양합니다. 분양 대상은 전남대 용봉 캠퍼스에 있는 4,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재작년보다 14배가량 늘어난 면적입니다. 분양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누구나 가능하고 농기구와 퇴비 등이 제공됩니다. 전남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주 중앙농장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남 지역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나주와 담양, 광주, 장성호 등 4대호를 비롯한 전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6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의 83% 수준에 머물면서 가뭄 피해가 우려됐지만 최근 잇따라 눈비가 내리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법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는 법입니다. 작년에 전남 지역 일선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43억 원어치를 사는 데 그쳤습니다. 법만 지켜도 100억 원어치를 구매했어야 했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죠. 신안군이 전체 물품 구매액의 0.04%밖에 되지 않아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흥, 장성, 나주는 0.1%가 안 됐고 다른 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상품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해서요. 모두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한정돼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을 위해서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밤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강추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바깥 날씨 상황을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쌌습니다. 그래도 눈발이 많이 약해지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약하게 흩날리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는 5.9cm의 적설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장성 6.5, 담양 5, 곡성 3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이 제법 쌓인 데다가 얼어붙어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눈도 눈이지만 추위도 문제인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이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4.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30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오늘 낮 기온 광주가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봄처럼 포근했다 추웠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